오늘은 배달 깃발 꽂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구역별로 어떻게 배달 깃발을 꽂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깃발을 꽂을 때는 저희는 4단계를 중심으로 꽂고 있는데, 그게 첫 번째로는 지도상으로 검토하는 거, 두 번째로는 현장 방문을 통해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거, 세 번째는 직접 본 현장과 지도를 같이 매칭해서 최종 확인하는 거,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통해서 깃발 꽂을 자리를 확정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지도상으로 검토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희 매장을 중심으로 이 배달 섹터가 정해져 있어요. 그 섹터 안에 어떻게 깃발을 꽂을지를 설명을 한번 해드릴 거예요. 저희 매장이 지금 역삼동에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노란 선으로 보이는 게 있고, 여기 지금 이렇게 초록색으로 보이는 선이 있고, 여기 주황색으로 보이는 색이 있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이거는 역삼역 노선이 표시되어 있고, 이 노란색 이 중앙에 있는 요거를 하나의 섹터로 보시면 돼요. 그럼 저희 매장을 중심으로 이 섹터가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지정을 합니다. 근데 저희 매장 같은 경우에는 양재에서부터 요 도곡동 그리고 신논현역까지 섹터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가 역삼동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하나를 역삼 1동이라는 섹터를 하나를 지정을 해놓고 내부적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장을 한번 검토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면 이 섹터 안에서 어느 곳이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고 어느 곳이 다세대가 밀집되어 있고 어느 쪽이 오피스가 많이 있는지를 직접 현장을 보고 지도상으로 겹쳐서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상 지도상으로는 이쪽 라인이 다세대 주택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현장을 가보니까 아파트 단지 안에 상업지구랑 같이 섞여 있구나, 이런 걸 인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현장을 받고 그리고 지도상이랑 같이 매칭을 시키는 거예요. 막상 지도상의 섹터 안에서 역삼동 A라는 섹터 안에 직접 가보니까 다세대 주택이 되게 많더라. 그럼 다세대 주택이 많다는 얘기는 1인 가구가 되게 많다는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같이 세 번째로 매칭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통해서 깃발 꽂는 곳을 확정을 하는데요. 저희 자료들은 대부분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주문하신 분들의 백데이터를 다 엑셀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 정리를 한 걸 가지고 섹터별로 매출 파악을 합니다. 근데 이 자료들을 보면 저희가 전체 주문한 고객 수, 오픈하고 난 이후부터, 그리고 재주문하시는 분들, 그리고 포장과 배달의 건수 대비, 그리고 또 신규 고객이 얼만큼 늘어나는지에 대한 자료들을 다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분석을 통해서 깃발을 추가로 꽂을지 아니면 얘를 삭제를 할지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데, 현재 목표는 아무래도 신규 매장이다 보니까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해라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해서 신규 고객 확보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매장이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디에 집중하고 어떻게 플랜을 잡아야 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분석 자료들을 보면 재주문율과 신규 고객 주문 수랑, 그리고 메뉴별 주문 금액, 그리고 메뉴 판매율 관련해서 시트별로 다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배달 깃발 관련해서도 자료를 다 모아놨어요. 그거 관련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첫 번째로는 재주문율입니다. 재주문율을 신경 쓰는 이유가 신규 고객이 그만큼 느는과 동시에 이제 고정 고객들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비중이 얼만큼 있는지, 그래서 저희 브랜드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숫자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이 신규 고객인데요. 저희가 지금 오픈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신규 고객들은 당연히 점점점 늘고 있다고 봐야겠죠. 아직 매장이 얼마 되지도 않았고 1년 동안은 계속해서 많이 늘려야 되겠다라는 플랜을 갖고 있고요. 여기에서 신규 고객 주문 수를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요, 제가 지금 해보니까 배달 깃발 위치도 바꾸고 또 깃발 수도 늘리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사실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없는 노브랜드 같은 경우에는요, 전단지 배포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 3개월 접어들면서 전단지를 처음에는 배포를 안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배포를 해보니까 확실히 그 배포한 주에는 매출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규 고객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전단지도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메뉴별 주문 금액 같은 경우에는 어떤 메뉴들이 손님들이 선호하는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호도를 파악하고 난 이후에 신메뉴 출시할 때 그거를 되게 많이 반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밥 파트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래도 시그니처 메뉴인 경성국수 메뉴도 국밥 못지않게 판매율이 계속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광고 깃발 관련해서 그리고 1인분 카테고리 그리고 오픈 리스트에서 비중이 얼마만큼 주문이 들어오는지를 파악하는데요. 지금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1인분 카테고리 안에서의 오더도 되게 많이 비중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2%, 3% 하다가 지금은 6.8%까지 올랐고요. 일반적으로 울트라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46%, 7%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깃발 꽂아 있는 개수별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외에 기타라는 게 있어요. 이 기타가 도대체 뭘까? 이 비중 자체도 약 한 42%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가 도대체 뭘까 저희가 되게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확인해 보니까 그냥 고객들이 뭐 메뉴 아이템을 찾아서 검색을 통해서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저희 브랜드를 찜을 해서 들어오거나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오다가 들어오는 것들은 이 기타 매출에 잡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도 이 울트라콜과 1인분, 뭐 오픈리스트도 다 중요하지만 이 기타 매출을 조금 더 높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만큼 저희 고정 고객들이 찜을 많이 한다는 얘기도 되고 그리고 일부러 저희 브랜드를 검색을 해서 주문을 할 경우도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목표는 기타 매출을 올리자. 그래서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저희가 깃발을 꽂고 있습니다. 우선 깃발 꽂는 위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제가 아까 4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깃발을 선정을 하는데 저희가 첫 번째로는 어떻게 선정을 했었냐면요. 요 대로변, 이 노란 선에 사거리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각각의 사거리들이 있죠. 근데 이 사거리에 메인 하나를 꽂습니다. 그래서 요 점을 꽂은 상태에서 대각선 중앙 방향으로 깃발을 꽂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 4개의 섹터 안에 5개의 깃발이 꽂히겠죠. 그리고 여기 말고 또 이 옆 라인에도 똑같이 사거리 안에 메인 꼭지점을 찍고 그 외에 나머지 깃발을 꽂아줍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깃발당 300m 안에 이 저희 점포가 보이거든요. 그것들을 잘 겹치지 않고 제일 잘 보일 수 있는 위치에다가 저희가 깃발을 꽂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방법. 그 다음에는 그 각각의 대각선 메인에 있는 사거리 안에 깃발 하나를 빼고요. 이 섹터 안에서 각각의 대각선 방향으로 맨 끝 모서리에다가 점을 찍습니다. 여기 하나에 깃발을 하나씩 딱딱 꽂아줘요. 여기 두 번째 방법.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이렇게 선을 꽂다 보면 이 섹터 안에 반응을 보이는 데가 있거든요. 말 그대로 매출이 되게 많거나 아니면 적은 데가 있어요. 그럼 그 안에서 적게 나오는 섹터는 현장에 다시 비교를 해보고 여기는 차라리 깃발을 빼는 게 좋을 것 같다. 오히려 잘 되는 데를 초밀하게 더 꽂아서 지금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배달의 민족이 광고 매체 관련해서 요번에 뭔가 변경이 된다고 공지를 한 게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중개 이용료 6.8%의 수수료를 폐지한다. 이건 이제 오픈 리스트에 들어가면 매출당 수수료를 6.8% 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폐지되는 거. 그리고 울트라콜 등록 개수를 한정을 짓겠다. 그 가게 브랜드당 3개로 제한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요기요랑 시스템이 좀 비슷하게 들어가지 않을까. 요기요도 깃발을 꽂는 게 아니라 이 동 안에 그 우리 동네 플러스랑 이런 오픈리스트 위주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바뀌지 않을까. 이게 과연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는데 아무래도 초반에 슈퍼리스트처럼 오히려 상단에 올라가려고 훨씬 더 경쟁이 치열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으로 우리 가게 쿠폰.
뭐 신규 아이콘이나 아니면 반짝 쿠폰 같은 경우에 구매 비용을 빵원으로 한다. 이런 것들을 내세우고 있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앞으로 4월부터 한다고 해서 지금 오히려 저는 4월이 되기 전에 한참 깃발을 많이 꽂을 수 있을 때 신규 고객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 좀 더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내가 한 번쯤은 이 매장을 위해서 이런 숫자나 이런 분석은 기본적으로 해야 어느 정도의 성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 몸으로 때우고 마냥 감으로만 한다는 거는 사실 비현실적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데이터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눈대중이나 감으로 장사를 하지 마시고요. 철저하게 분석과 계획하에 장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든 자영업 하시는 모든 분들이 대박 나셨으면 좋겠고요.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